안녕하세요. YDB 투자사 대표 정윤희입니다. 계약한 대로 앞으로 YL그룹의 모든 권한은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릴 첫 번째 안건은 황기찬 대표 해임안입니다. 황기찬은 DH홀딩스를 쫓아내려다 더 큰 나락에 빠지고 마는데요. 오늘은 모두를 속인 정윤희의 비장의 한 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때는 한 달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황기찬은 윤비서를 시켜 조용히 새로운 투자처를 알아보라 명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윤비서는 황기찬의 사람이 아니라 김도윤이 심어놓은 스파이였죠. 윤비서의 보고를 받은 김도윤은 정호성과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삼촌 황기찬이 DH홀딩스를 쫓아내려고 안달인가 봐요. 새로운 투자사를 알아보고 있다는데 저희 측에서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재인 씨나 제가 관련되어 있다면 의심을 할 텐데 어쩌죠? 이제 와서 신생회사가 덥석 투자하겠다고 하면 분명 황기찬이 의심을 하고 투자를 받지 않을 거예요. 도윤아, 이미 삼촌이 생각해 놓은 방법이 다 있다. 일단 집에 돌아가서 누나랑 상의를 해보자. 이렇게 쓰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정호성이 미리 준비해놨다는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누나 황기찬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했지? 누나가 활약할 시간이 되었어. 내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 DH홀딩스 말고도 같이 키워오던 회사가 하나 더 있어. 회사명은 YDB. 윤희 누나와 도윤이의 약자를 따서 지은 회사야. 누나가 그동안 치킨집 하면서 고생했으니 노후에는 편하게 지냈으면 해서 만들어놨었는데 그 회사가 생각보다 꽤 커졌어. 황기찬이 큰 손 물었다고 껌뻑 속을 정도거든. 그 자식이 나랑 도윤이를 쫓아내도 누나가 새로운 투자사로 들어간다면 황기찬 끌어내릴 수 있어. 오성아, 너 언제 이런 준비까지 한 거야? 외국 나가서 너 살기도 바빴을 텐데. 고맙다, 고마워. 우리 도희 복수를 내 손으로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방법을 몰라 답답했었어. 그래, 내가 그 새로운 투자사 대표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엄마, 이미 황기찬 오른팔 윤비서랑은 이야기가 다 된 상태예요. 엄마는 신경 쓰실 것 없어요. 저희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황기찬이 사인하는 그날에 YL그룹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 얘들아, 고맙다. 너희가 나한테 복수할 기회를 주었으니 어디 한번 제대로 해볼게. 정윤희는 오랜 세월 치킨을 튀기느라 바래진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당분간 사정이 있어 치킨 가게는 임시 휴업합니다. 가게 앞에 안내문도 붙여놓았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수십 년간 쉬는 날 없이 매일같이 열던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정윤희는 새로이 태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도윤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재인 씨랑 같이 가세요. 재인 씨가 도움이 될 거예요. 더 이상 정윤희는 이런 일에 도움받을 딸이 없었지만 그 빈자리를 강재인이 채워주었습니다. 정윤희의 눈가가 잠시 촉촉해졌는데요. 죽은 딸 도희를 대신해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재인의 존재가 너무나 고마웠죠. 어머니, 저랑 같이 가세요. 강재인은 정윤희에게 다정하게 팔짱을 끼웠고 두 사람은 마치 진짜 모녀처럼 자연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미용실이었죠. 화려한 인테리어와 세련된 분위기에 정윤희는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그간 머리끈 하나로 머리를 질끈 묶고 치킨집 사장님으로 살아와서 정윤희는 이런 곳이 어색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미용실 의자에 앉은 정윤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제가 이런 곳은 처음이라서 생각해 놓은 게 없는데 가게에서 치킨만 튀기느라 사회생활 안 해본 게 티가 날까 싶어서요. 정윤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그놈한테 얕보이면 안 되거든요. 디자이너 선생님이 아주 냉정해 보이게 잘라주세요. 1시간여의 시간이 지나고 머리 손질이 끝났습니다. 어색해진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정윤희는 거울을 쳐다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아니, 머리가 달라지니 너무 어색하네. 제인 씨나 어때, 괜찮아요? 황기찬 그놈을 한 방에 잡아 보일 수 있겠어? 좀 세 보이나? 돈 좀 있어 보여. 정윤희의 질문에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너무 잘 어울리세요.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라고 해도 믿겠는걸요? 그럼 저희 이제 옷 보러 갈까요? 강재인은 정윤희를 데리고 백화점을 돌며 이것저것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정장부터 시작해서 구두와 액세서리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정윤희에게 어울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골랐죠. 이거랑 저거랑 전부 계산해주세요. 강재인이 직원에게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사는 거 아니야? 정윤희는 당황했지만 강재인은 정윤희에게 무엇이라도 더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가장 죽고 싶던 순간 살라고 용기를 내 더 살으라며 따뜻하게 잡아주던 그 손길을 잊을 수가 없었죠. 따뜻한 밥 먹이며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던 그 은혜를 이렇게나마 보답하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강재인의 손길을 거쳐 정윤희는 환골탈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련된 머리에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정윤희의 모습은 그동안의 치킨집 사장님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집에서 정윤희를 기다리고 있던 정호성과 김도윤은 정윤희의 바뀐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정윤희를 보자마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죠. 아니, 누나 맞아? 내 동생 아니고. 정호성이 놀란 표정으로 정윤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누나 미안해, 진작에 내가 신경 썼어야 되는데. 정호성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죠. 제인 씨 고마워요. 우리 누나 이렇게 꾸며주어서. 그동안 누나가 가장으로 살아와서 누구보다 강하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내가 주책맞게 눈물이 나려고 하네. 정윤희가 동생을 보며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그 정도야? 황기찬이 아주 깜짝 놀랄 만큼은 되겠어? 김도윤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 멋있어요. 황기찬 그놈 아주 엄마를 보면 무서워서 긴장 좀 하겠네요. 제인 씨 고마워요. 우리 엄마 도와줘서요. 김도윤과 정호성은 강재인에게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최자영의 뺑소니 누명이 풀리고 난 뒤 강재인은 다시금 예전처럼 이 집의 딸이자 보람이의 엄마가 되어주었습니다. 가족 같은 따뜻한 정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훈훈했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원수인 황기찬을 향해 활을 겨눌 때가 되었죠. 정윤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고 정윤희의 정체는 베일에 꽁꽁 숨긴 채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똑똑한 김도윤이 치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강세리를 공격하면 황기찬 입지가 흔들릴 거예요. 아마 회장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강승우를 건들던 강미란을 건들던 무슨 짓이던 하겠죠. 그걸 막느라 딴 생각은 전혀 못하게 해야 해요. 정호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덫을 놓는 거지. 새 투자자가 어떤 조건을 걸어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만큼 절박하게 만들어야 해. 정윤희의 입가에 결연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의 복수를 위한 완벽한 계획이 드디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황기찬은 결국 윤비서가 넘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계약서를 보며 황기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죠. 윤비서 잘했어. 이렇게 대형 투자자를 물어올 줄이야. 그동안 내가 화내서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어.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DH홀딩스 뒤를 캐는 것도 아주 잘한 거야.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 황기찬은 윤비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덕분에 DH홀딩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투자자를 들이게 되었어. 황기찬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입을 열었죠.
그나저나 YDB 대표는 언제 볼 수 있나? DH홀딩스 놈들 정호성과 김도윤 책상을 다 빼버리고 그 자리에 사무실을 만들 생각인데 말이야. 하루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어. 미팅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잡아봐. 모두의 앞에서 보여줘야겠어. 이 황기찬이 능력을. 내가 얼마나 대단한 투자자를 물어왔는지 알면 이제 더 이상 나를 내쫓겠다는 생각은 못하겠지. 윤 비서에게 사인한 서류를 건넨 황기찬은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앉으며 깊은 만족감에 젖어들었죠. 그동안 당하기만 하다 당당하게 김도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생각을 하니 실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윤 비서가 갑자기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보고했죠. 회장님, 내일 당장 방문하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 내일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준비시켜둬. 우리 YL그룹의 새로운 투자사 대표를 소개시키는 자리니까 말이야.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나한테 반대하던 이사들도 새로운 투자자를 보면 더 이상 DH홀딩스와의 계약 해지에 딴지를 못 걸겠지.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윤 비서는 황기찬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 YL그룹의 임원진들과 중요 관계자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긴급 소집령이 내려졌죠. 새로운 투자사 대표님이 방문하실 예정이시니 참석해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재인이 강세리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투자사 대표라니 궁금하네요. 세리야, 너도 가서 볼래? 웬일로 강재인은 강세리에게 친절한 권유를 해주었고 강세리는 의심하면서도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에 고정되었죠. YDB 대표님 들어오십니다. 윤 비서의 말이 끝난 뒤 문을 열고 한 명의 원숙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한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죠.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와 황기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YDB 투자사 대표 정윤희입니다. 황기찬은 처음엔 정윤희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정윤희를 바라보았죠. 그간 삶의 냄새가 묻어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원숙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기에 황기찬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YL그룹 회장 황기찬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황기찬이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인사하시죠. 여기는 우리 YL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정윤희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분을 모셔왔는지 아시겠죠? 황기찬이 정호성과 김도윤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호성 씨와 김도윤 씨, 당신들은 우리 회사에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계약 해지하고 우리 회사에서 꺼져주시죠. 황기찬이 정윤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정윤희 대표님 마침 잘 됐습니다. 새로이 오셨으니 대표님께서 직접 저놈들을 내쫓으시죠. DH홀딩스에서 쓰던 사무실을 우리 정윤희 대표님 사무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때 정윤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그럴 필요 없겠네요. 나 모르겠어요? 겉모습 조금 바뀌었다고 이러면 쓰나. 나는 꿈에서라도 황기찬 이놈을 잊은 적이 없는데 말이야. 회의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 알아보는 눈썰미가 없으시네. 정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납니다. 김도희 엄마.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이거 어쩌죠? 정호성 씨와 김도윤 씨는 내 가족이니 내쫓을 일은 없겠네요.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윤희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죠. 뭐라고요? 당신이 김도희 엄마였다고?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황기찬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윤 비서를 째려보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윤비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황기찬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다 짜고서 나를 속인 겁니까? 됐어요.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서 다시 가져오세요. 내가 직접 찢어버려야겠으니까. 정윤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기찬 씨 계약이 어디 그냥 뉘집개 이름인 줄 아십니까? 정윤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죠. 정윤희가 윤비서를 바라보며 손짓했습니다. 윤비서님, 계약 위반 시와 일방적인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윤비서는 준비해온 서류를 펼치며 담담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황기찬 대표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요구하실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담보하신 YL그룹 지분을 전량 내놓으셔야 합니다. 윤비서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죠. 또한 배상금으로 약 1,000억 원의 위약금은 별도이고 말이죠. 회의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고 황기찬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정윤희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었지, 황기찬? 강재인이 강세리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당신 마지막 보루였을 텐데. 새 투자사 대표님이 김도희 대리 어머니라니.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죠. 강세리, 너도 이 재미있는 구경을 놓치면 안 되지. 강재인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웃겨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웃음이 터져나왔죠.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강재인의 미소에 강세리는 더욱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주먹을 꽉 쥐었죠. 강재인이 강세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를 보냈습니다. 세리야, 다 봤으면 이만 짐 싸고 나가. 네 남편도 널 버렸는데 이제 책상 빼야지. 더 이상 무슨 수로 버틸 재간인데?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네 발로 걸어나가.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니까. 강세리가 필사적으로 황기찬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정말 해고야? 하지만 황기찬도 코가 석자인데 강세리를 지켜줄 턱이 없었습니다. 황기찬이 강세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강세리, 널 만나서 내 인생이 전부 망했어. 더는 내 눈앞에 보이지 마. 회사에서도 이제 당신이 할 일 따위는 없으니까. 황기찬이 비장의 한 수로 준비한 새로운 투자사 계획은 전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지만 황기찬은 아직도 포기할 수 없었죠. 황기찬은 아직도 이 자리에서 내려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죠. 쫓겨나기 전에 내 회장으로서 입지를 다져줄 인간이 필요해. 디자이너 L처럼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찍소리 못할 거야. 점점 황기찬의 숨통이 조여오는 가운데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 정윤희는 드디어 첫 번째 안건을 올리게 되는데요. 정윤희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황기찬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회사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윤희가 카리스마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 어떤 식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의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